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기격과 종색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주를 세 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주는 건명 남자 사주고요. 개유년, 개해월, 경신일, 정유, 시, 그렇죠? 정해시. 자, 남자 사주인데 개유년에 태어났으니까 의무해죠. 의무해니까 대우는 역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이 사주의 짜임을 살펴보려면은 제일 먼저 일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일주와 나머지 일곱자, 사주 팔자 중에서 일곱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순패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항상 이 월령이라고 그랬죠. 태어난 월. 이 월령에서 이 월령일 때 나머지 천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왕상휴수로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왕상휴수를 알아보는 게 진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순패와 진태를 알아보면은 이 사주의 짜임새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때 그 희기를 살펴서 용신과 격을 정하면 된다. 자, 이게 사주 보는 요령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천간의 관계를 봅시다. 먼저 천간의 관계를 보면은 자, 일주 경금이 월간과 연간의 계수를 생한다. 계수에 의해서 설기된다. 그러면은 계수는 경금의 상관이 되겠죠. 이 상관이 다시 정화를 극하고 있다. 그런 자 관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은 지지는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수의 세력이 가장 강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해가 둘이고 월과 시가 해고, 그리고 연과 일이 금이다. 그러니까 금수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천간과 지지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계수, 연간의 계수는 연치의 유금의 생을 받고 있으니까 이 계수는 세력이 괜찮다. 월간의 계수는 해수 녹지에 앉아 있으니까 세력이 좋다. 자, 정해는 해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해는 정의 절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주는 어떠냐 그러면은
일주는 진짜 앉은 자리가 녹지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자체로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사주에서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해는 어 일단 수이죠. 수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의 계수와 월간의 계수는 어떻습니까? 왕하다,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화는 해월이니까 어떻습니까? 왕상휴수에서 수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정화는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력이 유금이 경신금 유금이 있어가지고 금의 세력이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나머지가 뭘로 돼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 개수 해수 해가지고 금수가 여기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다. 금수 상생하는 세력을 이루고 있다. 근데 그런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나머지 정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세력을 잘 따르고 있는데, 정화는 이 세력에 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화는 이 세력을 유지하는데 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화가 병이 되느냐 아니면 무시해버리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이 정화가 비록 광상휴수 수지에 해당되지만은 앉은 자리에도 절각되어 있지만은 해월이면은 양기가 태동하는 시기이고, 그러니까 양기가 태동하는 시기가 되니까 정화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정화를. 그런데다가 해중 간목이 있어가지고 목은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이 정화가 완전 무시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 정화는 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 전체적인 세력으로 봤을 때 금수가 세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격을 보자면은 금기와 수기를 따라야만 되는, 자, 종기격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종기격이 되면은 자, 여기에서 금 금향과 수향일 때는 이 사주가 발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목향이면은 수생목 목생 정화해가지고 이 정화병을 키우게 되니까 목향은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화향이 되면은 당연히 금수하고 부딪히는 운이고 화병을 정화를 키우는 그런 세력이 되니까, 운이 되니까 당연히 좋다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임자운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자, 개축운도 축이 습토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갑이 눈에 오면은 인해한목 해가지고 이 정화와 이게 와, 대운을 잘못 해놨네요. 개해 임술이 되죠. 나 이거 고칩시다. 임술. 아, 준비를 잘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신운이 되고, 그 다음에 기미운이 되고, 무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정사 맞고, 그 다음에 병진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을묘운이 되겠죠. 자, 이리 봐야 돼.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임술운은 이미 정님 합목 해가지고 합화목이 되지 않고 정님 합거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때는 좋을 거고. 자, 여기 근데 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신유술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금방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나쁠 일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술토는 이 해하고 부딪히는 토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운에는 좋지 않다. 그렇지만은 큰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유는 안 좋을 이유가 없겠죠. 경신 역시 금수의 그 기세를 따라가니 안 좋을 일이 없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기미운에 보면은 일단 해묘미 해서 목국이 돼가지고 이 정화를 키우게 되죠. 병을 키우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 기는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좋을 일이 없겠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운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무오운에 가면은 이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빨리 한번 살펴봅시다. 경금생어맹동 수세당권 금봉로광 시간정화무근이라 그랬습니다. 경금일주가 이른 겨울 맹동에 태어나서 그래 맹동에 태어났으니까 수세가 무르익 세력이 당권을 했고 또 경금이 신금 왕지에 앉았으니 이 경금의 세력이 비록 상관 식신월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다가 시간 정화는 뿌리가 없다. 여기에 사주 중에 자 뭐가 불의 기운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중 기세금수 역총 금수이론 정반 이병 그랬습니다. 이 국 안에서 보면은 기세가 금수이다. 이 금과 수의 기세이고 또한 금수세를 따라야 한다고 우리가 논할 수 있으니 이 정화는 오히려 병이 된다 그랬습니다. 초교 이문 처음 대운이 바뀌어 이문이 되었을 때 이 이문 거기 정화 이 정화를 제거한다. 정림 합거대 했죠. 그래서 기락 자여하다 그랬습니다. 그 즐거움이 자여하다. 걸릴 게 없다. 그런 뜻이죠. 술은 입반. 이 술운에는 입반했다. 자, 입학했으나 상복 중중. 상복이 중중했다. 집안에 상사가 많았다. 인 술토지제 수야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이 술토가 수의 세력을 제어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신유술 금방을 이루니까 이게 비록 그 상복을 입었으나 입학은 하게 됐다. 자, 그렇죠. 자, 신유경신 등과 발갑 출사 금당 그랬습니다. 신유하고 경신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으니
벼슬이 금당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되죠. 기미 운전난방. 기미에는 운이 난방으로 바뀌어 화토제래. 화토가 같이 오니 괴오낙직. 이것은 다른 일과 연결되어 직장에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오, 경타, 파모이망 그랬습니다. 무오운에는 다시 그 재산을 많이 그 파모하고 재산을 많이 없애고 사망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죠. 자, 다음 사주는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건명이고 병술 년 임진월 계사일 갑인시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태어난 해가 병술 양해니까 여기 이 대우는 순행을 하겠죠. 그래서 임진계사 갑오을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서 자, 왜 이러냐? 1원 1주. 여기에서 1원보다는 1주라는 말을 씁시다. 1원이라 해서 딱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개수가 되겠죠. 자, 개수 일주이고 봅시다. 개수 일주이고 이제 순패와 진패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 임수가 일주 개수를 방조하는데 간목이 일주를 설해 가지고 다시 병화를 멀리 있지만은 생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병화와 임은 서로 상극 관계에 있다. 자, 이런 관계가 보여지죠. 그 다음에 자, 지지를 보면은 지지는 자, 임목이 어떻게 됩니까? 사화를 생하고 사화는 진토와 술토를 생하는데 여기에서 진술충이 이루어지죠. 진술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진술충이 이루어지면은 토의 세력은 강해지고 수목의 이 진 안에 있는 자, 수목과 술 안에 있는 지장간 금화가 서로 충거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로지 자, 진술충이 돼 가지고 관의 세력이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병화는
술이 고지이고 또 여기 개춘이죠. 여기까지 살펴보지 말고 일단 이 자리만 살펴봅시다. 병화가 술 고지에 앉았고 임도 진 고지에 앉았다. 근데 진술충 해가지고 지장간이 전부 다 토를 제하는 망가지니까 이 병도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임도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병이나 임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인에 앉았기 때문에 갑은 인에 앉았기 때문에 이것은 좌록했다 해서 세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진태를 봅시다. 진태를 보면은 일주는 뭡니까? 수니까 퇴기고 앉은 자리는 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혼자서 세력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종하기에 딱 좋은 일주이다. 병화와 임수는 병화는 진기이고 임수는 태기이다. 근데 진술충을 해가지고 이 둘은 없는 걸로 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간목은 봄철이니까 비록 퇴기로 접어들지만은 왕한 세력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있고 여기가 남아가지고 있고 앉은 자리가 임목이니까 이 목의 세력은 좋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개수는 일주가 혼자서 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상관에 의해서 그 세력마저 뺏기고 있고 이 상관은 다시 사화 재성을 생하고 이 재성은 진술충해서 남아있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이 세력의 흐름이 상관, 생체, 생관의 세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국에 이 관의 세력을 따라가야 되는 종색격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종색격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자, 토운이 오거나 화운, 목운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통관을 해주는 병화가 여기서 거의 죽은 세력이 됐고 사화가 혼자서 통근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운일 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칠 수 있겠다. 그러면 화운과 토운, 화토운일 때 이 사주는 발응하는 운이 되겠다. 그러면은 개사일 때 사운이니까 괜찮죠.
갑오 괜찮죠. 을미 좋죠. 병 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운에 오면은 인신충이 당장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인운으로 왔을 때도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 신윤과 유운에서 보면은 비록 운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 병정화가 개두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병정화가 개두를 해서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무술운에 오면은 좋다. 기해운에 와서는 여기 하나 남아있는 사, 여기를 사해충이 되니까 이때는 아주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라고 선생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세 개를 다 해버려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봅시다. 개수생어 개춘 주중 재관상 삼자병왕. 자, 이 개수가 이 개춘 늦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개수의 세력이 매우 안 좋죠. 그 주중에는 이 사주 중에는 재성과 관성과 상관, 그러니까 상관, 재성, 관성이 이 삼자가 모두 왕하다. 여기서 봤을 때 인성 복이 무기. 인성은 뭐가 되면 금이 되죠. 금은 여기에서 사무경병에서 여기 경이 있고 여기 신정무에서 여기 신이 있는데 둘 다 지장간에 숨어 있어서 그 기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는 휴수하고 또 뿌리가 없다. 무근이다. 관성당령, 오직 관성 진토 당령을 해가지고 종관성지세, 이 관성의 세력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소희 좌하재성, 기쁜 바는 앉은 자리가 재성이니 인통 상관직이, 이 상관직의 세력을 인통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화가 인목을 설기해 가지고 이 진토를 생해서 인목이 진이나 술토를 충하는 극거하는
그런 작용을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 가보운, 가보운에 이르러서 회성 화국생관, 자 인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관 진토를 생하니, 운정직상 벼슬길이 다로 올랐다. 그리고 을미운에는 출사 벼슬길을 나아갔다. 신유운은 유 병정계도, 병정의 신유운은 신과 유는 병정의 계두가 있으니, 병정이 계두하여 있으니 사도가 평탄하였다. 벼슬길이 평탄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술운에는 사지 관찰, 벼슬이 관찰에 이르렀다. 지해운, 이 해운에 이르러서 방신 방신을 하고 이 개수의 세력을 돕고 충고 사화, 이 사화, 상관과 관성을 통관하는 이 사화를 충해서 제거해 버리니 불록 사망했다 그런 얘기죠. 소위 약지극자 불가이랴, 이른바 약함이 지극하면은 불가이랴, 더할 수 없다. 더할 익자죠.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함이 아주 지극한 일주는 도움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 사주를 봅시다. 역시 건명이고, 자 을유년 을축월 병신일 병신시 그렇습니다. 자, 건명인데 을유년에 태어났으니까 음해에 태어났죠. 그러면은 음해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또 역행을 하는데, 자 이게 참 갑자운이죠. 그 다음이 뭐가 됩니까? 개해운이죠. 그 다음이 임술운이죠. 임술이다. 그 다음이 자 신유운이죠. 자, 그 다음이 경신운이죠. 그 다음이 기미운이죠. 그 다음이 무오운. 그 다음이 정사운이죠. 자, 이렇게 역행을 하게 되죠. 자, 일주는 병하고, 자 천간의 작용을 보면은 개수생을목하고
을목생병화하고 시병화는 일간병화를 상조한다. 방조한다. 자, 지지를 보면은 자, 유축이 공금하죠. 방이 아니라 금국이 됐죠. 해가지고 금국이 신 두 개를 돕는다. 방조한다. 자, 연간 개수는 유금에 실려 있으니까 세력이 괜찮고, 월간 을목은 축토에 앉아서 축토를 극을 한다. 그 다음에 시병화는 신금을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지를 덮고 있지 않다. 그 불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태를 보면은 일주는 자, 축월에 있으니까 자, 목의 운으로 접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진기에 접어들고 있고, 신금 절지에 앉아 있으니까 이 병화는 세력이 좋지 않다. 세력이 좋지 않아서 자, 종하기에 딱 알맞은데, 이 축토상관이 병화를 설기해가지고 금국을 딱 이루고 있으니까 금에 어떻게 되냐, 금의 세력을 쫓아서 정제를 해야 되고, 이 세력은 이 개수를 생하고, 이 개수는 자, 축이면은 왕지이기 때문에 이 재성과 관성의 세력을 종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을목이 있어 가지고 이 관성을 자, 통관시켜 가지고 관인상생이 되게 되죠. 거기에다가 병화가 이 일주 병화를 돕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과 관성을 쫓아야 당연하지만은 을과 병이 있어가지고 이 재성과 관성을 종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이 을과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 가종이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가종관세격이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갑자 개해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 갑이 을을 도와서 병을 생하게 되고 개해는 다시 을이 통관을 하게 되고 술에는 병화의 고지이고 그러니까 비록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때는 뭔가 깨름칙하다 이런 기분이 들죠. 근데 이 신유운에 오게 되면은 이 신이 을목을 탁 제거를 해버립니다. 병신 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주하고 양비어 두 개의 비형이 서로 이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줄어들어서 신금이 을목을 충해서 또 유가 금국을 도와서 개를 생하기 때문에 이 병화가 종재관을 하게 되는 조건을 확실히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신유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신우는 을경 합화 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을이 완전히 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종재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유 경신운에는 아주 좋아 보인다. 자, 기미운에 오면은 일단 이 기와 개가 싸우게 되고 미는 화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이 금과 싸우기 때문에 이 사주는 참 어려워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병화 생축 임신 쇠약 무연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고 이 신지에 임했으니 그 쇠약하기가 불인데 연기도 없을 정도로 쇠약하다. 유축 공금 월간 을목 조고 묵은 유축이 금국으로 금국이 돼서 이 축이 금으로 변해버리니 이 을목은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목의 세력이 없어진 데다가 그 뿌리도 없어졌다. 뿌리가 없다. 관성 좌재. 이 관성은 재성의 자리에 앉았고 상관, 이 상관 축토는 이 유재성이 화한다,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니 이성 금수지세, 금수의 세력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개해운 중에 이 개해운에는 어? 뭐냐? 입반하여 등과하였다. 이 갑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개해운은 입반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등과를 하였고 신유경신 거인 생관 신유경신우는 인 을목을 제거해서 관을 생하니 유혈령이 천주목 혈령에서 시작해서 주목에 옮겼다. 그래서 환낭풍우 벼슬과 주머니가 아주 풍우하였다. 기미 남방조토 기미는 남방의 조토이니 상관 이 관을 이 관을 손상시켜서 손상시키고 또 화의 마을이니 이 겁을 돕는다. 어? 일주를 돕는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불록 사망하였다. 자 이렇게 그 해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뭡니까 몇 개가 되나요? 꽤 많이 했죠. 저기 이제 종상에 대해서 종상 종상은 종관 종체 또 종세 종기 또 뭐가 있었죠? 뭐 그런 저런 것들이 그러고 이제 뭐 독상 독상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종왕, 종강, 종기, 종세 뭐 이렇게 이런 데 해당하는 사주를 전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냐 화상 정상을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화상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종과 가화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